카메라가 빠지고 보석 신문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큰 목소리로 20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1.8평에서 서바이벌 자체가 힘들다. 풀어주면 건강을 챙겨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끝나자 카메라를 퇴정시켰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보석 신문이 있을 예정인데요. 사생활 노출 등을 들어 보석 신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 때 말을 아꼈던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가 빠지자 20분 가까이 발언했습니다. 목소리도 훨씬 커졌습니다. 1.8평에서 서바이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거나 변호인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운동이라며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 중앙지검장으로 있었다며 재벌 회장도 아니고 200명 가까운 검사들이 수사를 하냐고 따진 겁니다.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만한 건이냐며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이 있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란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에 이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걸 두곤 검사 책상 앞에 불러내는 게 검사 능력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재판 불출석은 내란 재판부를 탓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가지고 재판을 끈다며 구속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이 된다는 겁니다. 보석으로 풀어주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집도 가깝고 하니 보석해주면 아침과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겨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석방되면 재판에 임하고 아니면 거부하는 거냐고 다시 묻자 체력적으로 힘들다, 구속해서 사법 절차가 어그러지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재판에 불출석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을 건강 악화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에 나올 때 점심은 컵라면을 먹고 돌아가면 저녁 식사가 끝나 제대로 된 식사는 주말밖에 못한다며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증거인멸과 도망, 위증교사 우려가 있는 데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의 전 과정을 보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법원 방청석에서 재판을 취재한 김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촬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처음 법정에 들어섰을 때 법원이 준비한 촬영 장비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방청석 맨 뒤 한가운데에 재판부를 향하는 카메라가 먼저 한 대가 서 있었고요. 방청석 맨 앞쪽엔 검찰, 피고인을 각각 촬영하는 카메라가 한 대씩 총 3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예. 법원이 고용한 촬영 전문 외주업체가 설치부터 촬영까지 담당했습니다. 이런 시도가 처음이다 보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생중계 방식은 아닌 시차 중계란 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보석신문의 중계는 허용하지 않은 점 등이 그렇습니다. 법원은 공판 과정 중에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기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바로 눈앞에서 봤잖아요. 내란 피고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85일, 2달 반 만에 공개된 모습은 생각보다 변화가 컸습니다. 염색을 못한 머리는 새치가 그대로 드러났고요. 살이 상당히 빠졌습니다. 여름 내내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면서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 의자체에 들어올려 옮기려 했는데 안 됐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 모든 게 공개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외적으로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카메라가 있는 법정에서의 모습은 내란 재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가 내란 재판 때도 방청석에 있었고요. 그땐 텍스트로만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한 시간보다 훨씬 긴 82분 동안 혼자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카메라가 비추자 발언을 상당히 자제했습니다. 카메라 비추니까 발언을 자제했다. 그 와중에 카메라를 의식했다는 얘기네요. 특검이 PPT를 띄워놓고 공소 사실을 설명할 땐 특검을 향한 방향이 아닌 앞에 놓인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특검 쪽으로 시선을 돌려 쳐다보거나 변호인과 대화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내란 재판에선 눈을 감고 상당히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그런데 카메라가 빠지고 나서 돌연 태도가 바뀌었죠. 맞습니다. 보석신문은 재판 직후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도 없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촬영 장비가 모두 법정에서 사라지자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건데요. 일단 목소리부터 크게 올라갔습니다. 앞서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혼자서 20분 가까이나 된 긴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건이냐, 유치하다고 소리를 높였고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스스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작아졌다면서 변호인 접견 이유도 운동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예. 불구속 상태일 땐 구속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나왔지만 구속되면 재판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도 폈습니다. 여기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 재판부를 향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카메라에 담지 못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모습들입니다. 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네요. 앞으로도 재판은 중계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내란 특검은 일단 앞으로도 중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첫 재판도 중계 신청을 했습니다. 예. 특검법에도 보장이 됐기 때문에 법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는 특검의 중계 신청을 거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향후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도 중계 신청을 잇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법정에서 방청석에서 재판을 취재해서 생생한 소식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그 윤 전 대통령 재판 혹시 나오실까요? 안녕 못한 거 아시잖아요. 예? 안녕 못한 거 아시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불출석된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엔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재판부가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인가라고 묻자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돼 수감시설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반바지 차림으로 자택 근처 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이후 재판 출석은 물론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있기 힘든 상태이고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계획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해 불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걸 계기로 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이 나도 풀어달라며 줄줄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한 차례 기각이 됐는데도 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 법원에 두 번째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보석 신청이 기각됐고 지난 2월과 3월에는 두 차례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됐는데 또다시 풀어달라 요청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는데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하고 처단이란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함께 작성한 내란 2인자 김 전 장관까지 계속해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곽종근 전 특수정사령관은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정말로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책임은 이 사람이 져야 되고 그 책임이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 저는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국회와 선관위로 병력을 보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보석을 신청해 내일 심리 결과가 나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핵심 인물 8명 가운데 보석이 기각된 이 전 사령관, 문상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뺀 5명이 이미 풀려났거나 풀어달라 요청 중인 겁니다. 현역이 아닌 비선으로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던 노 전 사령관은
풀어달란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서입니다.